공황장애 우울증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 아내 허벅지가 다 그냥 새파랗게 멍들어 있는데 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 잠이 쏟아져요. 애기 데려다주고 야채 시장 가서 야채 띄우고 고기 띄우고 너무 졸리니까 이걸 다 꼬집은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진심으로 그 아픈 아내 자체를 받아들여야 돼. 안 낳아도 돼. 안 낳아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 자녀 있는 분들이, 특히 어린 자녀 있는 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준 피드백 중에 하나가 식단을 시작하고 특히 이제 요리를 하면서 나를 돌보기 시작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고 나서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화가 줄었다예요. 이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화가 줄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상황이 되게 편안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느끼시나요? 완전 100% 공감을 하고요. 음식 하나 바꿨다고 화가 줄어든다? 이게 처음에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믿지 않을 거란 걸 또 알아요. 근데 해보시면 어느새 내가 달라져 있는 게 보이고, 아, 우리 애가 이상하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저 나이 때는 저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되고 당연하니까 더 알려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선순환?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고민일 것 같은 게 이제 8살 아이들이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네. 바깥 음식을 많이 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모로서 지식을 아는 상태에서 또 스트레스가 이 아이들에 대한 음식에 대한 어떤 걱정일 것 같아요. 혹시 아이들의 음식 교육이나 이런 습관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먼저 육아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가 삶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식도 제가 이제 클린하게 먹으니까 애들이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가 왜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배달 안 시켜 먹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학교 가서 그런 걸 좀 알았죠. 그리고 올해 아이들이 깨달았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치킨이 어찌니 막 그런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예. 그리고 토요일마다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과자를 주는데 아예 안 줄 순 없고 주는데 이제 애들이 바나나 킥이다. 뒤에 당을 봐요. 아이들이요? 예, 아이들이. 아빠 당이 이거 몇 그램이네 이래요. 그러면 리우야 그러면 그거는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 이거보다 더 낮은 거 먹어야지 하면서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뭘 가르쳐야지가 아니라 아직은 이제 배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똥 다 쌌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은연중에 해야 돼. 내가 닦아주고 오 리오야 오늘 대변이 좋네. 너 어저께 건강하게 먹었구나. 건강하게 먹으면 내 장이 건강하구나. 무의식적으로 계속 알려주는 거죠. 막 책상에 앉혀놓고 이건 이거 이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리오야 아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아빠 운동 좀 하고 올게. 아 기분이 안 좋으면 몸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거를 은연중에 계속 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빠 기분이 안 좋아. 아빠 운동 좀 하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체화가 되면 진짜 멋지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아 몸을 바꿔야 되는구나를 어렸을 때부터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네. 에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 와 맞아. 그리고 사실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오히려 불편함을 주고 막 강박을 주면 더 하기 싫어지고 네.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기다려주는 대신에 보여주는 네. 몸으로.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엄마 아빠가 여기 또 볶기 먹거나 아니면 술 먹거나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컨텐츠 보거나. 맞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하신다. 이거 되게 그냥 은연중에 남아있다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또 나중에 컸을 때 네. 때가 됐을 때 아마 저는 그게 딱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거는 이게 있어요. 우리 가족의 철칙은 자고 있는 사람은 절대 방해하지 않는다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여기서 자고 있어. 뭐가 더 중요해? 우리 애 자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고 있어. 그 방은 절대 안 들어요. 왜냐면 저희 집은 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이미 깔려 있어서 8시에서 9시에 자니까. 와. 네. 요즘에 근데 그렇게 자는 게 또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아이들도. 아, 근데 그것도 제가 감자탕 할 때 축구 감자탕 육아 3개 같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감자탕 사업하실 때. 네, 감자탕 사업을 제가 2020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축구를 하면서 했었는데 미친 짓이죠. 근데 아무튼 했어요. 그때 우리 가족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저, 아내,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애 둘까지. 왜냐면 장사가 나중에 이제 잘 됐고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거대로 힘들어요. 왜냐면 애들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주방 2층에서 유튜브 보고 음.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음. 장사는 잘 되는데 저희 매장에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장인 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삶이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가족들의 건강이 하나씩 다 나빠지고 저도 업무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했었어요. 처음에 원래 10시에 마감을 하고 제가 집에 갔었는데 가고 나면 이제 애들이 자고 있겠죠. 아내랑. 집 정리 어떻게 해요? 못 해요. 집 개판이에요. 나도 오전 운동하고 쪽잠 잤다가 저녁 마감하고 10시에 들어왔는데 집이 개판이야. 이제 치우는 거죠. 주섬주섬. 축구도 괜찮게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근데 나는 이거를 죽고 있어요. 어느 날은 눈물이 막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 삶이. 내가 하고 있는데도 내 애들이 자고 있어. 근데 그 울면서 치우고 또 나는 밀리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잘못됐다. 잠도 부족해, 뭐도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한테 마감을 좀 맡겨 장모님한테 하고 제가 8시에 들어와서 왜냐면 6시부터 7시 반까지가 피크거든요. 그때만 딱 있어주고 저는 퇴근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자기 시작했죠. 집 치우지 말고. 들어가서 바로? 네. 근데 처음에는 8시에 퇴근하고 집 치우고 잤는데 집을 치우다 보니까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수면이 뒤로 밀려지고 그러니까 아싸리 피곤할 때 그냥 같이 자버리자. 그래서 애들이 8시에 잘 때 다 같이 자기 시작했고 아내도. 그리고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좋은 게 4시에 일어나서 집 치울 때는 그게 또 이득인 거야. 잠이 깨니까. 그래서 그렇게 패턴이 잡혔는데 그게 지금 5년째 잡혀서 지금도 집을 치우지 않아도 이제 8시에서 9시에 취침을 하고 제가 오늘도 수면 시간이 다 나오잖아요. 네. 조금 넘으네. 9시 13분에 자서 4시 4분에 일어나서 육아를 하시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저는 원래 오히려 육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와. 시간이 안 나니까. 그러네요. 네. 애들 수면도 챙기고 내 수면도 챙기고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무런 방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2시간 빡 한다.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루틴은 어떻게 되세요? 몇 시에 일어나서 가지고? 아침에 주로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부터 하고 네. 한 다음에 혈당을 재요. 그래서 다 기록을 하고 근데 아날로그로 적어요. 그러니까 종이로 적어요. 네. 전자를 보면 제가 또 뭔가 좀 또 전자야?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모든 거는 전 수기로 적거든요.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온도 40도로 해가지고 소금차 한 잔 하고 그 다음에 인바디 재고 그 다음에 치카하면서 대변기에 앉아서 이제 대변이 나오면 보고 안 보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콜드 샤워하고 밖에 나와서 제가 목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목표를 보면 막 이렇게 돼요. 내가 이미 찬물 샤워를 하고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되게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되게 가슴 벅차고 내가 저걸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이 어지러져 있는 물건들을 치워요.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향이 있거든요. 그 향 하나 피워놓고 원래 바로 명상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김주환 교수님 심화과정 밟으면서 이현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현 선생님이 알려준 25분짜리 스트레칭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런 고유감각 훈련에 좋아서 그거 하고 명상하고 감사일기 쓰고 저는 감사일기를 아침에 쓰는데 저녁에 쓰다 보니까 잠이 깨더라고. 이 기분이 좋잖아요. 감사하다. 설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잠이 깨더라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아침에 그거를 이제 하는. 일단 잠이 깨는 건 다 아침으로 옮기시죠? 네, 아침에 오는 거 아까 좀 그렇게 하고 하루 시작하는. 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녁에 그냥 대단히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맞아요. 저녁은 그냥 이제 눕자. 그리고 중요한 일들은 아침에 하자. 네. 주셨던 메일에서 그 아내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아내분께서 그동안 이제 축구선수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감자탕 사업하실 때도 있었고 그 시절을 같이 견디면서 또 마음이 좀 어렸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야기도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 아내가 2020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을 간 거는 20년 후반? 저희 아내가 정말 잘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아내가 아프다 하면은 진짜 아픈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참을성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정신과를 간 거죠. 거기서 이제
공황장애 우울증 판단을 받고. 근데 그것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이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2020년 9월에 사업 시작하고 21년부터 했잖아요. 근데 제가 수원FC 있으면서 그 사업을 했거든요. 감자탕 집은 송도, 구단은 수원FC. 집은 송도. 출퇴근하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수원FC 때 경기를 잘 못했어요. 못 뛰었어요. 허리디스크 부상도 있었고. 그런데 포항이라는 명문팀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가보고 싶어하는 팀. 그 팀에서 오퍼가 온 거예요. 호남이 왜 경기 안 뛰냐. 우리한테 달라. 우리 뛰길 테니까. 거기서 이제 고민이죠. 갈 거냐 말 거냐. 아내랑 장모님이 가래요. 여기 매장 어떻게든 할 테니까 육아랑. 근데 저희 아내 외삼촌이 한 연매출 200억 되는 고기 유통 크게 하시거든요. 자영업자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김서방 가지 마 이랬어요. 너 이거 안 돼. 절대 가지 마. 왜요? 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사장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내가 아프다고 판단을 받았는데 어딜 가. 고기는 누가 띄어. 야채는 누가 가져와. 코로나라서 가지고 왔어야 되거든. 못 시켜요. 유통비 비싸니까. 근데 저 가고 나서 아내가 그걸 다 한 거죠. 그때 당시 아내의 허벅지가 다 그냥 새파랗게 멍들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 신경안정제 아실 거예요. 잠이 쏟아져요. 근데 아내가 애기 데려다 주고 거기 야채 시장 가서 야채 띄우고 고기 띄우고 너무 졸리니까 이걸 다 꼬집은 거예요. 여기 다 멍들었어. 근데 거리두기 막 정부에서 그거 때리잖아요. 식당 못 들게 하라고. 그때 당시에 막 거리두기 1단계, 3단계 막 이랬거든. 직원분들 갑자기 막 안 나오고 막 울고 있고 아내가. 그래서 저는 그걸 봤죠. 포항에서. 네. 근데 저도 포항에서 그러면 축구가 잘 됐냐? 그렇지 않았어요.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러 갔는데 축구도 못해. 근데 여기는 또 개판이야.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좀. 근데 저도 그때 뭐라 했냐면 그냥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음식 공부를 안 했고 뭐라도 해야 된다. 병원에 누워있으면 안 되니까. 병원에 누워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은 못 읽었었던 벽돌책. 그냥 일반적인 책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벽돌책을 읽어야 진입장벽이 있겠다. 그래서 국부론 상하 다 읽고 생각에 관한 생각, 행동경제학, 사피엔스, 총균세, 욕망의 진화 되게 어려운 책들 있죠. 계속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좀 더 되게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내가 아프잖아요.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없어요. 이 세상 어느 컨텐츠에도. 그러니까 아픈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지. 근데 아픈 사람을 케어하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할지 막막하죠. 아니 당연하죠. 나보다 분명히 힘들 거긴 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케어해 줄 건데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 병에 대해서 우울증과 정신질환 어쩌고 저쩌고. 우울증과 공황이에요? 공황 두 개 다. 근데 지금은 운동하면서 공황 정말 많이 좋아졌고. 아내분도 운동을 하세요? 네, 운동 많이 합니다. 지금 체성분 되게 좋고요. 한 54kg. 그또 약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살찌는 거죠. 살찌는 거랑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막 먹는 그게 있어요. 정말 신기해. 자기가 왜 먹는지 모르겠대요. 막 먹어. 음식을? 네, 음식을. 그래서 아내가 키가 157, 8 되는데 54까지 쪘다가.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53은 뭐 그냥 네. 건강한 체중이죠. 근데 아내가 그거를 자기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원래 더 말랐어요? 네, 더 못마땅해 하니까 지금은 이제 열심히 운동해서 지금은 46, 47 계속 컨디션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고. 아내분께서 조금 지금 상황이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됐던 것들을 정리한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강박을 내려놓는 거. 1번.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게 나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좋아져야겠다. 그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된다. 그거를 계속 저와 아내와 공유를 하고. 왜냐면 그게 그 당사자는, 전 당사자는 안 돼봤지만 그 당사자는 계속 흐트러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아니거든. 우리가 발목이 다쳤는데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잖아요. 내가 의지로 쩔뚝거릴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복발 집은 사람한테 야 정신력으로 똑바로 걸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으려고 하지 말자. 일단 이거 1번. 나으려고 하지 마? 그럼 뭘 할 건데? 운동이라도 좀 뭐 하지 뭐. 밥이라도 좀 건강하게 먹지 뭐.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가볍게 좋은 음식, 가벼운 운동, 걷기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러닝을 이제 5km도 걷더니 뛰시고 뛰세요. 이 슬로우 조깅은 저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답답해서 막 뛰어버리거든요. 근데 천천히 뛰니까 천천히 뛰는 부하가 적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한테 근력 운동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스쿼트 좀 알려주고 와. 네. 그리고 매달리기를 엄청 잘해요. 네. 여자분들은 매달리기만 해도 큰 운동이죠. 맞아요. 그래서 큰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나중에 더 시간이 된다면 필라테스나 요가를 또 같이 해보고 싶은데 와. 근데 아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공황이 좀 더 안정적으로 됐을 때 그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적으로 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아픈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건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음식, 명상은 안 하세요. 그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이거 어려운데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약도 먹고 어쩌고 했는데 병원 가서 진단을 또 받아보니까 아직도 안 나았대. 혹은 더 아파졌대. 근데 이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가족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고 아직도 안 좋아졌네. 이거를 내가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느껴져요. 진심으로 괜찮아야 돼요. 처음에 저도 참았거든요. 근데 그 참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더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안 낳아도 돼. 안 낳아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어. 그거기 진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아이들도 알아요. 엄마가 아파. 저희는 숨기지 않거든요. 엄마가 아파. 그래서 엄마가 이때는 운동을 하러 가야 돼. 이때는 잠을 자야 돼.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살펴야 된다. 엄마가 너희들을 아프면 너도 보살피지? 우리도 보살펴야 돼. 보살피는 게 뭐야? 잠잘 때 건드리지 않는 거야. 이런, 그런 거고, 저는 이것도 정답이 없잖아요. 정확한 프로토콜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봤을 때는 진심으로 그 아픈 아내 자체를 받아들여야 돼.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신기했던 경험이 아내 병을 좀 그래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어릴 적 제가 보여요. 제가 굉장히 좀 어렸을 때 가난했고 가정의 불화가 좀 심했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 몸은 기억한다는 책, 우리 트라우마가 몸에 저장된다 이 개념인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아기가 이렇게 있겠죠. 항상 장요근이 수축돼 있겠죠. 근데 장요근은 대요근이랑 장골근인데 거기에 스트레스가 저장되면 당연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저장되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수축되면 항상 스트레스 긴장 상태가 있겠죠. 제가 좀 자세가 이렇거든요 원래. 제가 또 집이 어려워서 막 저 혼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여기 있고 형이 여기 있고 저 혼자 딴 집에 가서 몇 개월 살고 이렇게 오기도 했거든요. 저 기억이 나요. 막 무서웠어요. 어릴 적 제가 보이면서 와, 그러니까 제가 못한 게 있을 거잖아요. 제 스스로에게. 저를 좀 더 이해하게 되니까 보살피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말이 안 되죠. 아내가 아픈 게 고맙다. 근데 진짜 고마워요. 어릴 적 저를 더 이해하게 되는. 그리고 저 아내뿐만 아니라 저는 애 키우는 부모님, 어머니, 특히 어머님분들 정말 존경하거든요. 애 키우는데 하루에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호르몬 변화가 와. 진짜 정상 컨디션이 일주일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몸 관리를 한다? 너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는 진짜 존경.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진짜로, 예. 그때 일을 할 수가 없고 사실 거의. 맞아요. 그래서 그 엄청 힘들었던 시기를 되게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말이 제가 없네요. 감사네. 진짜 어려운 거입니다.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요즘에 그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심화 네. 과정 밟고 있잖아요. 네. 혹시 그게 어떤 건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슬로건은 되게 단순합니다. 인구의 50% 이상이 명상하는 나라가 되자. 그걸 이끌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
저도 처음에 마찬가지였고 종교적인 거, 신비주의적인 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가자. 과학적인 팩트만 있는 거. 그래서 우리의 뭐 오감, 그리고 뭐 내부 감각, 고유 감각, 균형 감각까지 8감으로 느낄 수 없는 거는 다 신비주의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과학적인 팩트를 근거로 기반으로 명상을 지도하고 자기가 진짜 명상이 되자 이거고, 그거를 3월 달부터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부좌 틀고 앉아서 명상하는 거는 제가 2015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게 없는데, 움직임을 많이 배워요. 움직임 명상을 많이 하는데, 와, 자세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겸님도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그 하심 명상이라고 그래서, 하심이요? 예, 그 김지민 선생님께서 몸 풀어주시고 네. 자기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경험을, 눈물이 막 다 200명이 단체로 막 쏟아지고, 신비주의 아니에요. 근데 그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내가 뭐라고 그거를 뭐 이거 붙잡고 그게 더 되는 느낌? 그래서 와, 자세가 사람을 만드는 것다, 이거를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움직임에 되게 큰 힘이 있죠. 네.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저보다 더 뛰어난 선수를 육성하는 게 제 직업이고 제 사명인데, 저는 거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움직임에 대한 원리, 해부학의 원리. 그러니까 슈팅할 때 발 디딜 때 발이 일자로 디뎌지는 것 같지만 실제 안에 뼈 구조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러한 원리를 알면 훨씬 더 선수가 퀄리티를 낼 수 있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선수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뛰어난 선수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기소개할 때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이병명들이 한 명씩.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K 메디테이션 잠재력 있다. 근데 K 사커도 잠재력 장난 아니다. 이 두 개 연결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자기소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축구계 약간 좀 침체된 상태긴 하잖아요. 네, 이전에 비해서.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조금 더 전인적인 몸과 마음의 건강, 어떤 이런 거에 통합일 수도 있겠다. 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축구협회 이사로서 네. 계시면서 교육도 하고 계시고. 네. 좋습니다. 혹시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 외에 채널에서 되게 중요하게 전하고 계시거나 호남님 채널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되게 도움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례요? 사례나 아니면 도움받았던 어떤 가이드? 저는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제가 이렇게 공유하는 정보에 어디로 결국 귀결되냐면 세포 건강으로 귀결되거든요. 수면 왜 7시간, 8시간 자야 돼? 세포 건강하니까. 음식 왜 건강하게 먹어야 돼? 세포 건강하니까. 명상, 운동 다 똑같아. 세포 건강하니까. 왜?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네. 세포가 건강하지 않고 기관이 건강하다? 기관이 건강하지 않고 개가 건강하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 선수도. 기술이 모인 게 선수거든요. 선수가 모인 게 팀이에요. 팀이 건강하려면 그 밑단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밑단까지에 대한 솔직히 얘기해서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저는. 근데 저를 못 받았다고 해서 지금 계속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 팀 자체를 올리는 데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밑단까지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간단하다. 세포 건강, 그 하나의 그 기준점을 두고 가면 다 해결이 된다. 일반인 분들도 분야는 다르지만 똑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세포 건강을 어떤 이 건강 관점을 중심에 두고 그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도움이 되는 것들 네. 보는 것. 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처음에 습관을 사실 알고 있어도 하는 게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습관을 하는 것,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도움될 만한 팁이 있을까요? 이것도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 완벽주의를 버려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 알게 모르게, 겸님도 마찬가지고, 겸님도 공부를 되게 잘하셔서 고대 가셨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축구든 뭐든 다 우리는 완벽주의를 다 주입을 받아와서 잘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못하는 것은 가치가 좀 없거나 네. 별로다. 네. 이렇게 받아왔죠. 네. 그러니까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옆에 계신 분이 처음에 원래 다이어트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다이어트 읽어주는 남자였어요.
다이어트 읽어주는 남자에서 과학자가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다이어트 과학자가 돼요? 안 돼요. 처음에는 다이어트 읽어주는 남자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 모든 습관이 완벽한 습관으로 간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다 다른데? 애들 성격도 다르고 내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한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을 지향하면 저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애초에 완벽하게 할 수 없다. 그래야 실행력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실행력이 없는 이론은 그냥 반절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물리학자적인 그 리차드 파인만 그분도 말씀하시는 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실전에 적용할 수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와. 그러니까 결국 실천하는 것에 가치가 있으니 그것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사실 잘해야 된다는 네. 마음.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저 스스로도 어떤 습관을 많이 해왔지만 사실 제일 도움되는 거는 그냥 하는 것. 근데 잘하려 하지 않는 것. 그냥 당장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하는 건 것 같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하나 떠오르는 게, 제가 설밀나튀처럼 이제 몸의 대사에 방해되는 것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는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는,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을 적당히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습관이 다 그런데, 사실 설밀나튀는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것 같아. 이걸 저도 그렇게 제대로 가이드 안 했다는 잘못이 있지만, 이걸 100% 그러니까 365일 한다라는 허상을 품고 가버리니까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네. 너무 힘을 주거나.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7일 중에 한 5일 정도는 좀 신경을 쓰고, 맞아요. 2일은 조금 편하게 먹자일 수도 있고, 각자만의 어떤 그런 이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날짜를 안 정하되 그냥 살아가다가 먹고 싶을 때 먹는다. 네. 아까 아이들은 토요일 날 간식 먹는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가는 게 뭐든 저는 더 낫다 생각해요. 운동도 아까 20-30분만 딱 하고 끝내는 것. 네. 당연히 그거는 운동 생리학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운동을 3번, 4번 해줘야 되고, 근육 부위별로 분할해줘야 되고, 한 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 뭐 전후에 뭘 먹고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지식이 많아지고 있잖아, 네, 지금.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거 아는데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힘,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저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겸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거. 근데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실행의 관점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실행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겸님이 엄청난 역할을 저와 저희 가족에게 해줬다라는 메시지를 꼭 정말 전하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요, 우리 헬스장에서 뛰고 계신 우리 입주민분들이 이걸 보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고 계시거든요. 예, 저 맞고요. 네, 근데 똑같아요. 그분들도 저 이상으로 겸님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겸님 덕분에 더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떠오른 이야기가, 아까 저희 따로 얘기할 때 여쭤보셨잖아요. 요즘에 하는 거 어떠신지 물어보셨는데, 예전과 지금 되게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특히 2년 전쯤에 이제 에리님이랑 집밥할 때 에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겸아, 너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통으로서 쓰이는 거야 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때 머리로서 직관으로서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체화는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갈수록 이제 더 뭐랄까, 우리는 통로일 뿐이다. 그리고 그냥 네 개로서 존재하고 쓰일 뿐이다라는 걸 진짜 이제 온몸으로 느낄수록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이렇게 저에 대한 칭찬을 주셨지만, 사실 뭐 저의 뭔가 이런 뭐 에고의 산랑임이 있겠지만,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흐름이 이렇게 또 가서, 또 호남님이 가족들한테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로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또 가잖아요. 네. 또 그게 씨를 뿌리고, 그 흐름이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갈수록 내가 없어지는 게 엄청 크다,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네. 느낍니다. 네. 이야기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네. 보시는 분들도 아마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꼭 댓글 한번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호남님 채널, 그 습관교육자 호남두 채널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가셔서, 정말 이제 저가 못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그냥 잘 해주고 계셔서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들 잘 보시면서 또 공부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오늘 인터뷰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치열하게 사는 게 당연시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당연한 거 아니니까 하루에 10분, 적게는 5분이라도 그 자기를 보살피는 시간을 꼭 뭐 음식이 됐든 수면이 됐든 명상이 됐든 운동이 됐든 꼭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하루에 딱 10분만 네. 나를 돌보는 시간 네. 확보해서 써보자.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아내분도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혹시 그냥 이 여정을 같이 해준 아내분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어떡해. 여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여보와 나의 행복이 우리 리오와 로아의 행복이고 우리 가족의 행복이 동네의 행복이고 동네 행복이 이 나라의 행복이 될 수 있으니까 행복하게 지금처럼 살자. 사랑해.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인터뷰였는데요. 저희 컨텐츠는 저희 겸엑스 라이프샵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쇼핑몰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호남님께서 말씀하셨던 블라이트 차단 안경을 포함해서 우리 건강한 삶에 도움되는 제품들, 제가 기획하거나 찾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혹시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구매하시고 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수익을 통해서 또 저희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기여하게 쓰겠습니다. 긴 영상 같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호남님, 오늘 지혜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응원 보내겠습니다.